자연이란 참으로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만큼 자연은 그대로 돌려준다. 참으로 위대하고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일이다. 자연과 우리는 서로 공생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에게 주는 건 없고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왔다. 그 결과 지구의 온도는 우리에게 보란 듯이 위협을 주고 있다. 내가 13년 전, 그러니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 집 밤하늘은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해 검은 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검은 면의 크기는 커져갔다. 반짝거리는 열정 많고 꿈 많은 친구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갔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열정,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검은 면만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 지구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커지고 그곳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저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학생들 사이에 중고 옷을 입는 게 상당히 유행했다. 새 옷을 사지 않고 남이 입다가 필요가 없어 내놓은 옷을 찾아 입었다. 요즘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유행에 따라 빠르게 찍어내는 옷이 상당히 많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오래 입을 수 없다. 몇 번 입으면 망가지기 십상이라 옷을 자주 사야 한다.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수질 오염의 20%, 바다에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의 20에서 35%,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6% 이상이 패션 산업에 의한 것이다. 청바지 한 장을 만드는 데에는 물 7,000리터와 다량의 화학약품이 사용된다. 오염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자 가격으로만 판단해 더 저렴한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속임수다. 몇 번 입고 버리는 옷은 그만큼 더 환경 오염을 시키며 우리에게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기준치를 올려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건강에 좋은지, 옷은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옷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가공식품이 싸다고 가공식품만 먹었다가는 소화기가 망가져 각종 병에 걸릴 수 있다. 그건 음식물의 가격에 건강이라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순간에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논리 중 하나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은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쌀 수도 있다.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폐기물을, 그걸 처리하는 비용과 방사능 여파를 줄이기 위해 드는 막대한 시간과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타격은? 게다가 발전소 수명이 다하면 해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 적이다. 버몬트 양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2014년 폐쇄 준비에 들어가 2075년 폐로를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약 12억 4,271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 돈으로 약 1조 4,970억 원이 넘는 돈이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들어가는 셈이다. 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을 하지 못하는가? 가끔은 그게 너무 화가 난다. 한국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못하는 것도 아니다. 동양에서 재생에너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왜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을 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당장 싸게만 살아가는데 골몰했다가는 돌아오는 결과가 뻔한데. 기업은 현재 생산비용 기준으로 원자력이 더 좋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다. 쓰는 사람에게는 가장 싼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가장 좋은 게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만든 그늘. 어릴 때 자주 아파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저릿하다. 어머니는 나를 포용하고 내 세계를 크게 만들어주신 분이다.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토끼를 보라색으로 칠하면 토끼가 무슨 보라색이니? 가 아니라 그래? 무슨 토끼야?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셨다. 토끼가 보라색인 이유를 따지지 않고 더 들려달라며 내 생각을 이끌어주고 같이 보라색으로 그려주기도 하셨다. 내가 레고를 조립하고 있으면 다른 레고를 들고 와 새로운 변수를 던져주셨다. 이제 할머니가 되어 누나의 아이와 놀아주시는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어머니의 그런 철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실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짐작가는 일이 있다. 어머니는 누나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육아일기를 쓰셨다. 아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때그때 기록한 글이다. 페이지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어릴 때 그린 그림, 처음 썼던 글씨가 껴있다. 누나가 먼저 태어나서 그런지 누나 책은 꼼꼼히 기록돼 아주 자세하고 두껍다. 반면 내 책은 비어있는 게 많다. 육아일기를 보면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순간이 있었다. 그날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엄마는 운전석에 누나와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맥도날드에 가서 드라이브스루로 해피밀을 주문했다. 나는 햄버거 포장지를 벗기면서 햄부거라고 말했다. 원래 햄버거인데 코딱지와 비슷하게 느껴져 말장난으로 섞어 말한 것이다. 바로 햄버거야 하고 교정을 받았다. 혼난 기분이었다. 학교에서 햄버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 끊기고 계속 교정을 받았다. 그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울었다. 육아일기를 넘기다 보니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오늘은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 처음에는 그냥 틀린 것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을 끊어서 목소리를 뺏어서 미안하다. 그때부터인가 어머니는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보라색 토끼, 외계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초록색 기니피그 이야기 전부다. 요즘 어머니는 코로나19로 깊이 근심하고 있다. 뉴욕 인근에서 운영하던 골프 클럽 하우스는 영업 중지 명령을 받았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하루하루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 영상통화를 할 때면 애써 웃음 짓는 표정 뒤에 어쩌지 못한 그늘이 비친다.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병하고 확산하는 배후에는 기후위기가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바이러스균을 가진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난다. 또 바이러스균을 옮기는 모기와 진드기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연관된 전염병이 확산하기도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환경을 너무 짧게 생각하고 좁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어머니와 자유롭게 만날 날을 고대한다.